올해 첫 고용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취업자는 조금 늘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 원인과 해법을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 취업자 수 보니까 1년 전보다 19,000명 늘었더라고요. 줄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한데 이 숫자도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생각해 볼 숫자가 1년 전보다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22만 3천 명 늘어났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자 수가 19,000명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나머지 20만 명 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된 셈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늘어난 경제활동 인구의 100명 중에서 8명 정도만이 취업자가 되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 상황인 셈이죠. 네. 말씀하신 취업자 증가수 19,000명을 최근 상황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취업자 증가 숫자이고요. 네.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수 목표치가 15만 명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해 1월에 취업자가 좀 많이 늘어서 그로 인한 기저효과다. 그래서 더 늘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저효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겠죠. 지난해 같은 달 2018년 1월에 네. 취업자가 33만 4천 명이나 늘어났었어요. 네. 취업자 증가 수를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1월에 취업자 증가 수가 적게 계산된 점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지난해 12월에도 취업자 증가 수는 3만 4천 명에 불과했음을 감안하고 특히 이번에 더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네. 역시 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평가되었던 제조업 쪽에서 네. 이번 1월에 취업자 수가 17만 명이나 감소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취업자 수가 줄게 되면은 서비스업 쪽에서 이것을 받아주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는데요. 그랬죠. 최근 들어서는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 숙박 서비스업 쪽에서도 취업자가 줄면서 그 충격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정부 입장이 이렇더라고요. 일자리 상황이 나빠졌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었고 또 청년 고용도 좀 나아졌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보다 상용 근로자는 27만 9천 명 늘어났는데요. 네. 사실은 외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 가령 임시 근로자라던가 네.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를 합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42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네.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33만 명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늘어난 상용 근로자가 과연 오랜 시간 일하고 많은 급여를 받는 우량한 상용 근로자의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한 정부의 청년 관련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20대 취업자는 3만 4천 명 늘어났지만 네.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12만 명 그리고 16만 명 이상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다른 연령대에서는 취업에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0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대 취업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취업 시장 아직은 좀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8.7%였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까지도 포함을 해서 네. 보다 더 넓은 범위로 측정하는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이 실업률은 23.2%에 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나 높아졌거든요. 네. 결국은 이러한 기준, 보다 더 넓은 범위로 측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하고자 하는 청년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는 실업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업 상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군요. 네. 말씀하신 실업률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구직자가 많아지면 보통 실업률이 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 보면 9년 만에
가장 높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일단 늘어난 실업자 수가 20만 4천 명이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50대가 4만 8천 명, 네. 60대가 13만 9천 명이었으니까 네. 5, 60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최근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네. 5, 60대 분들이 여기에 많이 지원하고 구직 활동을 벌이게 됐는데요. 네. 통계 작성상 지난달까지 미처 채용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는 구하고 있는데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잡히면서 실업률이 높게 측정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60대 실업자 수는 보통 10만 명, 11만 명대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 1월에는 31만 명 이상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취업자로 잡히면 이게 이번 달에 그러니까 잡히겠죠. 다음 달에 예. 발표될 이번 달 통계에. 그럼 그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채용이 되고요. 네. 이러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끝나면서 구직 신청이 줄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보다도 저희가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최근에 고용시장에서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가령 일자리 종류별로 보면은 관리자나 전문가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취업자가 7만 명 이상씩 늘어났는데요. 네네. 반면에 노년층이라던가 청년층 또는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기계 조작 그리고 조립 종사자 이런 네. 직군 또는 단순 노무 종사자 이런 직군에서는 각각 18만 명과 11만 명 이상 취업자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졸 이상 실업자는 증가율이 3.4%에 그쳤는데 네. 중졸 이하 실업자는 59% 이상 그리고 고졸 실업자는 20% 이상 그 실업자가 급증했음을 보면은 학력이 낮을수록 지금 고용시장에서 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제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 부진이 지금처럼 이어지면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징은 제조업이라던가 건설업 같은 민간 부문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고 있고요. 네. 반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공적 부문에서는 고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1월에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제조업 취업자가 17만 명 이렇게 감소하는 네, 상황에서도 그렇죠. 17만 명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민간 부문이 아닌 공적 부문 주도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제 활력의 재고 측면이라던가 또는 최근처럼 정부 세수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적 부문 위주의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가세는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공공기관 채용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고용의 주체는 기업 그리고 투자와 같은 민간 부문의 활동이기 때문에 네. 공적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라던가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